네, 뭐 아기가 잘 잘 때 아기저기서 자고 있습니다. 아기가 잘 잘 때 이것저것 많이 찍어야 돼서 현범 TV 노현범입니다. 오늘만 새벽째 찍고 있는데요. 할 말이 좀 쌓인 것도 있고 해야겠다 싶었던 것들 좀 얘기를 해야 될 것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그 편의점 사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영업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휴가는 누가 챙겨줄까요? 자영업자라고 하는 사장님들은 사장님이 휴가가 어디냐, 자기들이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 다 받아들인 존재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노동이라고 하는 거를 좀 해석을 노무관계 갑과 을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고 노동을 하는 사람과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좀 나눠서 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노동을 통해서 부양하는 사람과 노동을 통해서 부양하지 않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부양이라고 하는 게 가사노동도 부양에 들어갑니다. 가사노동 없으면 집에서 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딱 한 3일만 살아보세요. 일단 굶어 죽을 지경인 사람들도 제법 있을 겁니다. 네. 어떤 형태로든 그 서비스든 재화든 어떤 형태로든 노동을 통해서 부양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전부 부양이라고, 노동자라고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편의점 사장님들도 노동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리고 편의점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노동자가 아니고요, 고용된 노동자가 맞습니다. 제가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그래요. 일단 어떤 점에서 그런지 볼까요? 편의점 사장님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물품들이 어떤 물품들이 들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물품들의 공급처를 바꿀 수 있나요? 없어요. 전부 다 받아서 써요. 그죠? 그 안에 들어가는 물품들의 레이아웃을 바꿀 수 있나요? 없어요. MD들이 와갖고 다 정리해줍니다. 거기다 놓으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재고가 많은 것들 잘 팔려야 되는 위치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잘 팔린다 생각하는 위치에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네. 뭐 그 남양유업이니 뭐 이런 데서 갑질하는 것도 사실 편의점에 대한 것들이었고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개별 공급 업체한테도 까이고, 아, 그 편의점 체인점에다가도 까이고, 거기에다가 그런 것들 관리해 준다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또 뜯어가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한들, 만약에 인테리어를 2년마다 바꾸는 걸 한 5년마다 바꿔볼까요? 전 만들 수 있어요? 없습니다.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계약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꼭 편의점뿐만 아니라 옛날에 카페베나나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였고요. 망했죠. 그런 식으로 다 그 안에 있는 그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곳에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들어갑니다. 사실 그렇게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편의점 사장님들의 노동이나 아니면 경영에 대한 고민이 줄어든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은 노동을 해가지고 어떤 돈을 수익을 얻는 건데, 그 경제적 여건이 안 좋다라고 하면 뭐 좀 매출이 줄거나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 인테리어 같은 건 안 바꿔도 되는 거잖아. 그 정도는 경영의 자율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별로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장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그 그냥 사장님이라는 이유로 노동법에서 싹 빼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프랜차이즈 사장님들에 대해서도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프랜차이즈 노동자들 말고요, 그냥 개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보면요, 우리가 이제 개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 고용보험 들어가 있고 4대보험 들어가 있고 그러면은 그 노동청에서 지원을 해줬죠. 1인당 얼마씩 돈을 줄 테니까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을 흡수하라고, 김영주 노동부 장관이 있을 때.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았던 사람인 것 같아, 이재갑이보단. 여튼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사장님들에 대한 휴식권에 대해서도 보장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사장이 직접 직접 뭐 홀 서빙이든 주방이든 뭐가 됐든 간에 직접 일한다는 조건 하에서는 충분히 그 사람들에 대한 연차비 같은 것도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뭐 여기까지 가기에는 사실 기대도 안 하는데요. 예, 뭐 그렇게라도 한다라고 하면은 자영업하는 사람들의 휴식권도 좀 보장이 되고, 아,
사실 이제 제 집사람이란 표현하면 좀 성차별적이구나. 제 반려가 이제 그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가사 일이라든가 애를 보는 것들을 하면서, 지금 주부거든요. 뭐 저도 사실 주부죠. 육아휴직 중이니까. 그런 가사 일을 하면서 막 애가 막 울고 불고 난리 나고 뭐 아프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몰릴 때가 있어요. 심적으로나 뭐 육체적으로나 몰릴 때가 있는데, 그때가 되면 여유롭게 뭔가를 돌이켜보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안 생기거든요. 사실 휴식권은 중요합니다. 혁신과 창조를 위해서라도 좀 중요를 해요. 그리고 개인의 안정적인 그 멘탈 관리를 위해서라도 좀 중요하고. 근데 사실 자영업자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쩌다가 그런 나름 이름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몰리고 몰려갖고, 뭐 회사가 힘들어진다니까 몰리고 몰려갖고 희망퇴직금 적게 받아가지고 나와서 뭐 아무것도 안 하기에는 너무 사람이 나태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향후 먹고 살 일도 좀 깝깝하고,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겠다 해서 자영업에 뛰어들었는데, 이거 뛰어들고 나니까 이게 완전 개미지옥이라, 그래서 일을 하면 할수록 점점 수렁에 빠져드는 것 같은데, 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매일 나가서 열심히 일해요. 하면서도 이게 맞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정도 여유는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뭐 사실 돈 준다고 그런 여유가 생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연차를 해서 가게 문을 닫든 알바생을 썼든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비용에 대해서 추가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정책을 만들어도 엄청 행정 편의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정작 그걸 신청해서 받아먹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 편의성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참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이번에 거제시에 플랜카드 붙어있던데, 그 18세에서 34세 미만의, 그 34세 이하구나. 34세 이하의 청년들 중에서 구직 중인 사람들인데 기준 소득의 150% 미만이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인 경우에는 뭐 200만 원까지 50만 원 월 사회까지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 조건이 많죠. 일단 거제시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18세에서 34세 미만이어야 돼. 18세에서 34세 그 나이 조건이 맞아야 되고요. 가구당 소득이 150% 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자신이 체크를 해야 되고요. 다음에 자기가 구직 중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증빙을 해야 되고요. 뭐 할 게 많죠. 그러면 그 실제로 받아가는 사람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나 될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건을 많이 걸면 많이 걸수록 그 조건에서 받아야 되는 사람은 점점 받기 힘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고려하면서 행정이 좀 짜여졌으면 좋겠어요. 요즘 얼마나 통계 잘 되는데 그거 알아서 해가지고 문자 날려갖고 신청하세요, 신청하겠다고 답변만 하면 신청해드립니다 이렇게 나오면 뭐 어렵나?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왜 못 만들어? 안 만드는 거죠. 예. 안 나갔으면 좋겠으니까 돈이. 국가가 하여튼 국민의 상대로 장사를 합니다. 장사를 해. 예산 잡아놓고 그 예산만큼 신청 안 할 거니까 해가지고 남는 돈 어디로 가나 몰라. 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아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공직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서 그런 조건이 되는 사람들이 아름아름 가가지고 신청해서 받아 먹을 거고, 그렇게 받아 먹고 나면 이제 역시 이 정권은 이게 좋아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또 다 돈입니다. 서글픈 이야기죠. 여튼 자영업자의 휴식권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영업자도 노동자입니다. 노동하는 모든 자영업자에게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